네, 안녕하십니까.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리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이종국입니다. 제7회 한중앙화 정책 토론회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F 한중앙화 협력포럼 사무국은 지난해 5월부터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부들을 초청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7회 한중앙화 정책 토론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가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관계와 안보 그리고 경제 이 두 측면으로 나눠서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 탈레반의 재집권, 그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 많은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프가니스탄과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장악이 향후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본격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중앙아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고대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정책의 주요 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아시아 5개국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행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인남식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다음번 토론회부터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의 인남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7회 한중앙아시아 정책 토론회, 특별히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짚어보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동시에 이 회의가 진행되는 관계로 시간을 오늘은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임을 먼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이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과연 이게 국제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안보와 또 경제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앞에 우리 KF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사말처럼 중국과 미국 또는 러시아 같은 주변의 강국들의 이슈들은 지금 많이 아프가니스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정작 인접국인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 심도 있게 짚어본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갖는 이 세션은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고 전문가분들께서 짚어주시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과 또 분석들이 앞으로 더 깊은 논의의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두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안보 또 정치 관련된 국제관보 안보 분야의 세션으로 진행이 되고요. 발표는 통일연구원의 현승수 연구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토론으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고재남 교수님, 서울대 외교학과 신범식 교수님, 그리고 전북대 전광화 교수님 세 분을 모셔서 주로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에 아프가니스탄발 주변국에 대한 안보 이슈 또 국제관계의 어떤 힘의 변화가 어떻게 읽혀질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협력 분야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정기 교수님께서 중앙아시아의 전반적인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와의 연결고리를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고려대학교 윤성학 교수님께서 타피, 그 가스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를 잇는 그 가스관의 신지정학 게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계획입니다.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옥 변호사님 그리고 김영진 교수님을 모시고 또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굉장히 많은 이렇게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되지만 각 세션에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한 45분 내지 50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자분들, 토론자분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간중간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중에 아이디어로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앞에 절약하고 뒤에 그래도 한 10분, 15분 정도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좀 가지려고 사회자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세션에 우리 현승수 박사님께서 발표는 15분 내로 해주시고 토론자분들께 지정 토론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0분, 15분 정도의 자유 토론 시간을 갖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자로 통일연구원의 우리 현승수 연구위원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가 탈레반 집권 이후에 중앙아시아 안보와 주변국 대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현승수입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그리고 한반도와의 관계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구소련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좀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 지금까지 조금 분석해 왔던 바를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게 주어진 원래 주제는 지금 탈레반 집권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순조롭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인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스탄 5개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스탄이 국명에 붙는 5개 나라들, 옛날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그 5개 나라들이 특히 안보적으로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국제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업이라든지 우리 교민들 그리고 한국이 특별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물론 공식적으로 어떤 분석기관에서 나온 결론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주변 정세를 평가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중앙아시아 주변의 그 안보 상황들을 평가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탈레반 정권의 정권 만들기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은 그렇게 순조롭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7일에 탈레반이 장관급으로 구성된 한 과도 정부를 일단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현재까지 새 정부를 승인한 국가는 아직은 없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오늘의 분석 대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지금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인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프가니스탄은 물론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만은 특히 주변에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주변 지역이 워낙 이제 강대국 정치에 과거서부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또 역외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이 또 한동안 중앙아시아에서 또 상당히 영향력을 또 확대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강대국 정치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또 주변에
그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분석을 하려면 주변 국가들의 입장들을 다 고려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 전략들을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그 왜 미군이 8월 말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고 나서 미국과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 그리고 인도는 이제 일단은 대사관을 철수를 했죠, 카불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카불에 대사관을 두면서 계속 탈레반 정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계속 교섭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왜 그 서방 국가들처럼 행동하지 않고 그곳에 여전히 그 대사관을 두면서 탈레반과 계속 교섭을 할 것인가를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들이 그만큼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고 또 그만큼 탈레반을 그냥 무시하는 전략으로는 자국의 그 어떤 그 앞으로의 생존을 조금 모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탈레반 그 재집권에 따라서 일단은 그 탈레반이 일단은 이 서방이나 미국조차도 이렇게 빨리 언젠가는 이 가니 정부,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를 교체해서 탈레반이 재집권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보는 이미 2, 3년 전서부터 그 지역에서 많이 그 회자되던 것이고요. 특히 그 국경을 접하고 민감하게 아프가니스탄을 주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탈레반이 집권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사실은 엄청 빨랐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 국가들도 아직 상황이 모두 다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레반이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특히 주로 말씀을 드리는 그 중앙아시아 5개국의 경우에는 일단 3개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요. 그리고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바로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은 일단은 발등에 일단 불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일단 안보적인 차원에서 과거에 좀 쓰라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1990년대 후반에 미군이 2001년에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아프가니스탄을 그 공격하면서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기 그 전까지 한 5, 6년 정도를 탈레반이 1차로 일단 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의 중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야기는 복잡해집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아시아는 소련 시기를 거치면서 이슬람 문명지대에서 약간 이탈을 했죠. 그래서 무신론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그 종교 조직들이 탄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자유화 바람이 불었습니다만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그 이슬람에 대한 어떤 세속 정부의 탄압들이 있었고 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수의 그 이슬람을 조금 정치적으로 그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이슬람주의자들이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 경험들이 있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집권할 때 탈레반이 이들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의 이슬람 세력들을 비호를 해주고 그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공격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됐었거든요. 그 쓰라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상당한 긴장감이 휩싸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저희는 일단은 그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미국이 빠져나간 이 지역에 다시 미국이 아무리 아프가니스탄 정세가 불안정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아마 보이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아프가니스탄은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물론 탈레반 정권이 어떻게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가는 물론 전적으로 탈레반 정권에 달려있는 문제지만 그 주변 국가들이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러시아는 물론 안보적으로는 그 중앙아시아에 여전히 안보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의 과거의 소련 시기에 그 참전을 그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가지고 그쪽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경영했던 그 소련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누구보다도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안보적인 책임은 물론 그 러시아가 그 담당을 하겠지만 이 지역이 이제 탈레반이 어느 정도 그 좀 안정화를 노리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탈레반이 그 탈레반 정권이 그 이 국가 건설을 하고 주민들의 어느 정도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국가로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거기에 중국이 상당한 큰 특히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아마 행사하고 탈레반을 지원해주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아프가니스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조를 맞추면서 이 지역에서 점점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활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어떤가? 사실은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응이 아직까지 뭐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좀 지금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 9월 16일서부터 17일까지 그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번에 이란까지 가입을 한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정상회의에서 탈레반 정권의 승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SCO 회원국들이 의견 일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조건이 그 실행이 될 경우에는 탈레반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포용적인 정부 구성. 워낙 다민족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파슈툰, 그러니까 중심 민족이 파슈툰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또 타지크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민족이 또 한 30%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다민족들도 모두 새로운 정권의 핵심 멤버들로 정부를 구성해 준다면 일단은 정부를 승인하겠다는 첫 번째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인권 보장, 그리고 세 번째가 아프가니스탄 영토에서 여러 다양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이 그 테러를 하기 위해서 이웃 주변 국가에 테러를 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탈레반이 단속을 해준다면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겠다라고 그리고 이러한 그 인정하에서 5개국이 공동으로 승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행동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이 5개 나라들 중에서 특히 가장 민감한 건 타지키스탄인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타지키스탄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탈레반한테 당한 것들이 과거에 너무 많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타지크인이라고 하는 그 타지키스탄의 핵심 민족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한 주민들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탈레반과는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들을 적대시하거나 탈레반이 탄압을 할 경우에는 타지키스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그 외에도 과거에 그 계속 그 탈레반이 도와준 여러 이슬람 그 테러 조직들의 이 공격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타지키스탄은 탈레반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4개국은요, 주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조금 예상 밖으로 탈레반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연결을 해서 인도를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인도와 적대 관계인 파키스탄을 경유하는 인도로 연결하는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경유하지 않고 인도에서부터 이 아프가니스탄은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그 중앙아시아로 빠지는 그 교역로를 확보하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상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탈레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장기 독재가 좀 이루어지고 상당히 정보가 적기 때문에 폐쇄적인 국가로 취급이 되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세션에 아마 조금 경제 전문가 선생님들이 아마 타피라고 하는 가스관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타피에서 이 타피 가스관이 에서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이 상당히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가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인도로 연결되는 이 가스관 구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서라도 탈레반과 협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은 사실은 자원은 좀 빈국인데요.
수자원이 그나마 풍부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전력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기존에도 그 아프가니스탄에 중앙아시아 3개국이 전력을 주로 대주고 이란이 조금 대줬었는데 지금 그 공급이 지금 공급로가 차단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키르기스탄은 전력 수출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탈레반 정부와 협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수출을 기존에 많이 했었는데 곡물 수출을 다시 재개하는 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 이제 주변국의 대응인데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토의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 박사님. 짧은 시간 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이 정치 변동 상황을 전반적인 중앙아시아 국가들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 맡고 계시는 고재남 교수님께서 관련된 토론 요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이 현승수 박사가 말씀해 주신 그 종합평가 및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변국에 대한 대응에 대한 분석과 이 평가는 매우 정확하고 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 주변국들의 대응은 이 접경성과 이 국내 정치, 경제, 안보 상황에 대의 어떤 그런 그 정책 목표를 반영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군 철수는 미국의 이 대중국 육상 포위 전략과 대러 견제 전략의 약화를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1년 판테러전 명목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래 중앙아시아에서 이 군사적 거점 확보, 포괄적 협력 기반의 구축 정책,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친미 정권 수립, 인도가 참가한 쿼드, 즉 사자 전략 동맹들을 통해서 대중국 육상 포위 전략과 대러 견제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미군의 철수는 그러한 어떤 전략들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가오는 미군 어떤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비해 가지고 중앙아 내 일부 국가에 미군 주둔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당시 푸틴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앞으로도 현재 진행 중인 이 중앙아시아 플러스 미국 즉 C5 플러스 1 어떤 외교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대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더불어서 이제 이 몇 개 국가의 군사 기지 내지는 군사 협력을 하는 그런 어떤 협상 내지는 제안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쉽지 않을 거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미군 철수와 탈레반 재집권은 중앙아시아에서 러중간 경쟁보다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 박사께서도 적절히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는 중앙아시아의 정세,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아시아에서 협력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아프간 정세의 어떤 안정화 그리고 그 안정화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양국의 어떤 국익 제고를 위해서 협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은 지난 20년간 테러, 분리주의, 종교적 극단주의를 세 가지 악으로 규정하고 이후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중국으로 유입과 미국 군사적 전쟁기 등을 막기 위해서 SCO 차원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양국은 미군 철수와 탈레반 정권에 따른 탈레반 집권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리스트 암약과 확산, 이들의 중앙아시아 및 자국 유입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대처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타지키스탄의 그 비공식 군사기지 등과 같은 이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 내 군사 영향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더 현시적으로 또 내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있어서는 양국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노정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 아프간 정세 변화는 중앙아시아 5국 간 양자 다자 외교를 촉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16년 카리모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에 미르지요프 대통령이 미르지요프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주변 국가의 우호 협력 정책을 강화하고 또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아 5개국 간 2018년부터 9년 만에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관계가 확대 심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집권은 이들 중앙아 국가로부터 안보적인 어떤 위기 요인을 가져다주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특히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랄지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정세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아프가니스탄의 정세의 변화가 중앙아시아 5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 국가의 어떤 이익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 박사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SCO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언급이 있으셨었는데 이번 SCO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미뤄왔었던 이란의 SCO 가입을 지금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지금 SCO에 가입을 했고 따라서 SCO가 지리적 범죄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유라시아 국가를 지금 포괄하면서 유라시아 지역 내 가장 중요한 다자 지역 협력기구, 포괄적 다자 지역 협력기구로 변화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제 지난번에 SCO라는 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왔는데 유라시, 인도, 파키스탄, 이란이 이렇게 새로이 가입함으로 해서 성격 변화 내지는 SCO 내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그와 같은 어떤 SCO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미군 주둔의 어떤 가능성 여부를 현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 세 가지 포인트를 요목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집권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인접해 있는 중앙아시아 3개국 플러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을 포함한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어쩌면 결속을 불러올 수 있는 협력의 하나의 촉매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관련된 맥락에서 아마 다음 세션에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울대학교의 신범식 교수님께서 계속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신범식입니다. 현 박사님께서 굉장히 아프간에서 미군 철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부분은 없을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앙아시아의 양날의 검과 같은 이제 그런 영향을 다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게 이제 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지역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탈레반이 일정 정도 국내 정치 안정화를 이루는 그 가닥을 잡아갈 수만 있다면 도리어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형성되어지고 있는 영내 국가들의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일정한 정도의 지역주의적 동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제가 약간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역할인데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사실은 그 역할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0년 이 지역 안보 변화가 이제 생겨나는 계기가 있었던 거죠. 미국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나토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 구성했던 이제 국제 안보 지원군이죠. ISAF가 2014년 아프간 철군을
이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게 2010년이니까요. 그 이후부터 이 지역 국가들이 이게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면서 이제 러시아를 사실은 좀 바라봤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근해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탈레반의 경우도 이게 상하협력기구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2015년 상하협력기구에 정식으로 이제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고요. 2014년 이후 상하협력기구는 그냥 아프가니스탄 내 그런 이제 그 SCO 차원의 연락단을 이제 구성하는 정도로 관측하는 그런 모드였고요. 그게 이제 그 겨우 2019년 2월에 그 연락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이라든지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상국가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도리어 중앙아시아 영내 국가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션에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간략히만 좀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면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CSTO 탈퇴하기 전까지는 러시아랑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특히 대테러 훈련, 마약 밀매 대응 같은 것들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그런 정도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 건설, 전력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나토,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다 참여하는 그 6+3 연락그룹을 창설하려는 노력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굉장히 민감한 나라죠. 그 국경도 길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안보, 사회경제, 정치 분야에 있어서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OSCE와 협력하면서 지뢰 제거, 소형무기 폐지, 그다음 뭐 갈등 평가, 조기 경보, 국방,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OSCE나 CSTO 중국과 협력해서 국경 통제 훈련이랑 테러에 대한 신속 대응 훈련도 사실은 이제 진행했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력 공급 프로젝트 그 카사 100에 사실은 타지키스탄이 그 자국의 어떤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했다는 사실이 그런 걸 보여주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굉장히 고립적인 국가로 보는데 사실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자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상을 10분 활용해서 이 교통로, 그 다음에 또 전력망, 그리고 철도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에 아프가니스탄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타피 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철도 연결 같은 것들, TAT 연결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이 외부적으로 철도를 새롭게 연결한 케이스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이 국경이 직접 안 닿았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ODA를 통해서 그 이 카자흐스탄 그 대외 그 이 원조 기금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UNDP, JICA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지원 그 이 그룹 같은 것들을 결성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키르기스탄도 그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카사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스탄불 프로세스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카자흐스탄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이 불안정해지면은 자국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런 그 지역 국가들의 협력적인 모습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도리어 지역의 영내 지역주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 제가 두 번째 드릴 포인트의 말씀은 러시아 역할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대응 뭐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지만은 일단 뭐 양자 차원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하자마자 그 중앙아시아들과 긴밀히 협력을 하면서 이제 그 동시에 탈레반과 가장 먼저 회담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 21일 모스크바에서 탈레반 참석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그 대응 같은 것들을 촉구하면서 이런 분위기들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자적으로는 EAEU나 CSTO, SCO 이 세 가지 틀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뭐 시간이 가서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다자적인 흐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중앙아시아의 일종의 양날의 검처럼 두 가지 양가적 측면이 있다고 잘 짚어주셨고요. 사실은 아직 탈레반이라고 하는 독립 변수가 아프가니스탄 국가 건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미확정인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그러나 다양한 측면들을 미리 저희가 변수로 두고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고 교수님께서 언뜻 짚어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영내 지역 협력을 또 결속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과 그런 포인트들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러시아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자유토론 시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지정토론자로서 우리 전광호 교수님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전광호입니다. 현승수 박사님 그 발표 잘 들었고 그 대부분 현 박사님의 그 평가해주신 그다음에 분석해주신 내용에 저도 이제 같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고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께서 그 토론해주신 내용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저 역시 큰 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지적사항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금방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직 이제 그 탈레반이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그 새로운 집권 그룹이 국제사회에 아직 데뷔를 안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제 탈레반 2기가 어떤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나타날 것인가, 그 다음에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중앙아시아와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적인 안보 상황하고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레반이 어떠한 국가를 지향을 하고 어떤 형식, 어떠한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데뷔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잘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도 한 세 가지 면에서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이 아프가니스탄의 관련국들은 전부 다 이제 큰 시험 무대에 들어섰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즉 아프가니스탄하고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어떠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막론하더라도 이제 세계 사회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를 나타내겠죠. 첫 번째 이제 중국을 들어야 될 것인데, 저는 물론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의 그런 안보 문제도 밀접히 관련이 있지만 제1의 변수는 사실 아까 현 박사님도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중국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SCO 관련해서도 그렇고, 중국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백업을 하느냐 또는 아프가니스탄을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 모습은 많이 바뀌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파키스탄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정말 세계의 테러리스트들의 본산이다, 이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미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또한 인도 파키스탄 관계, 또 인도 중국 관계, 중국 파키스탄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하나 국가를 들자면 터키입니다. 투르크 평의회라는 게 있었죠. 투르크 평의회가 얼마 전에 회담을 저희가 가진 걸로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다 이 투르크 평의회의 지금 소속 국가들입니다. 새로이 터키가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앙아시아 문제에 어떤 양식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 박사님께 혹시 시간이 좀 허락을 한다면은 터키와 아프가니스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예측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SCO와 관련된 것인데요. SCO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앞으로 보다 타이트한 군사협력 기구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보는데, SCO가 이 군사협력 기구로 발전해 나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을 과연
흡수 또는 그 참여시켜 가지고 이것이 그 안보기구화 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을 앞으로 이제 그 대하는 어떤 규범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이 등장하는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영내 국가들도 어떻게 이들을 때로는 어르고 또 때로는 채찍을 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까, 이 문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그 출신 학생들을 3명을 영국 대학에서 그 석사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전부 다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그 물론 이제 반군이었죠. 반탈레반 군인 출신들이었는데 이제 정부군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었는데, 이 3친구가 전부 다 영국 유학 끝나고 귀국을 했다가 도로 영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그 아프가니스탄이 새로이 국제사회에 재진입을 시도를 하면서 그 영내 국가들의 어떤 준비 과연 되어 있는지, 여기에 가장 큰 의문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 토론자 2분, 고 교수님하고 신 교수님께서 좀 줌인해서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이어서 보셨다면, 우리 전 교수님께서는 약간 줌아웃을 해서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축선, 그리고 터키, 나가서 이란, 그리고 또 저희가 참 미지의 하는 영역이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관계까지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 거기에 이제 SCO,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3분 토론자께서 사실은 아주 적절하게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주셨다고 보고요. 지정 토론자분들께서 코멘트를 하시거나 또 몇 가지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 발표자이신 현승수 박사님께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각 토론자분들 포함해서 몇 가지 질문 같이 공통 논의할 수 있는 질문 던지고, 그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여러 가지 지적들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저도 토론을 통해서 또 발표자가 또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또 시사점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좀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제가 지금 그 마지막 토론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경험담이라고 경험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프간 유학생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해도 다시 그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또 영국으로 들어오고, 저는 이 탈레반의 미래를 제가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든 핵심 문제는 뭐냐면 탈레반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아프가니스탄의 네이션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저희가 학문하시는 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민족 개념에 입각한 국가 개념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탈레반 정권이 아니라 그 전에 친미 정권의 경우에도 가니 정권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는 국민들조차도 아프간인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상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워낙 다민족 국가고, 또 그런 민족 국가, 국민 국가를 건설해본 경험이 상당히 일천하고,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개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경위로 인해서 자연히 정치 문화적으로 상당히 정체성, 국가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탈레반 정권일지라도 특히 종교에 기반을 두고 종교의 정체성으로 국가를 통합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탈레반의 그 정권의 미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고진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 SCO에 이란이 이번에 가입을 한 건에 대해서는 뭐 저도 상당히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그 특히 중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인도의 가입도 그렇고 인도의 가입을 중국이 원래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파키스탄을 가입시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 러시아가 아마 인도를 끌어들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란을 가입시키는 것도 아마 여러 가지 러시아가 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저는 여기에 러시아의 어떤 지역 구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란 해서 SCO를 지금 그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강력한 어떤 안보 협력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러시아의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다고 보고 SCO는 아마 미국이 없는 미국의 프레젠스가 상당히 약화된 유라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안보 기구로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 틀 안에서 러중은 최대한도로 서로 자제하고 양보하면서 아마 분업 체제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군 주둔 가능성인데요. 중앙아시아에 미군이 주둔할 가능성을 그렇게 썩 높게 보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에 얻은 정보에 의하면 미국이 아마 인도의 그 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쪽에 상당히 그 강력하게 그 미군 주둔 가능성 여부를 좀 타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라브로프가 얼마 전에 발언도 한 바가 있어요. 미국이 인도의 그 미군 주둔, 그러니까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내부의 그 기지 건설보다는 아마 인도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인도가 앞으로 미중 전략 관계, 그다음에 미중러 삼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미군 기지라든지 또는 미국의 입지가 거기에 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신범식 교수님 뭐 지적해 주신 것들은 뭐 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상당히 분석을 잘 해주셨다고 보는데 저는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중앙아시아 5개국들이 가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미군 통제 하에서의 어떤 아프가니스탄 신정권에 대해서 기대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이 탈레반이 됐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속 정권이 아니고 종교 정권이고 상당히 폭력성이 내장돼 있는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선뜻 그 탈레반과의 어떤 경제 협력에 그렇게 쉽게 나서기는 힘들 것이고 하물며 중앙아시아 5개국이 그냥 경제적인 목적이라든지 어떤 지경학적인 목적 때문에 탈레반과 선뜻 그 협력 구도로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설명을 그냥 시간상 저 패스를 했습니다마는 관건은 앞으로 이 주변 국가들이 러중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를 포함해서 또 러시아,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포함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세력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어떤 폭력 상황에 대해서 일일이 개입하기가 힘들 것이고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 단속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너희가 제대로 된 정권을 만들 의지가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선뜻 도와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전망을 지금 내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광훈 교수님 말씀은 특히 제가 아주 상당히 귀담아 많이 들었습니다. 터키와 아프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은 그 터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란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타지키스탄이 먼저 그 상당히 조금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탈레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종교와 민족의 문제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국제 정치를 완전히 그러니까 경제와 어떤 세속적인 이런 원칙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보시지만 사실은 이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종교를 중시하는 국가고 이 중앙아시아는 30% 되는 타지크인뿐만 아니라 하자라라고 해가지고 또 상당히 탄압받는 파슈툰족에 의해서 탄압받는 또 이 시아파 교도가 있습니다. 이란은 뭐 주재하다시피 시아파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경우에는 원래 탈레반에 대해서 상당히 비우호적이었지만 만약에 하자라인을 비롯해서 아프가니스탄 내에 있는 파슈툰이는 순위파지만 시아파 민족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정권에 포용적으로 된다면 탈레반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의 입장을 상당히 조금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 터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련한 그 자료에는 잠깐 나옵니다만 터키는 일단은 이슬람
그 이슬람의 어떤 에르도안 정권 자체가 일단 이슬람 종주국, 이슬람 세계에서의 어떤 중심 세력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데다가 특히 그 난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모든 난민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시리아 난민도 그렇고 모든 난민들이 그 중동권에서는 터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 난민 문제가 상당히 직면한 문제고 그러한 차원에서 탈레반과는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레반과는 아마 난민 문제 쪽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그 앞으로 협력의 조금 구도를 잡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세 분 다른 모신 토론자분들께 질문도 던지고 받고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랩업을 해야 될 시간이 얼추 됐습니다. 혹시 그래도 제가 이거는 좀 코멘트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계시면 아까 신 교수님께서 러시아 이야기를 조금 미진하게 하신 느낌을 주셨거든요.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세션을 이 정도에서 저희가 전반적인 이슈를 훑어봤다는데 좀 의미를 두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첫 세션은 저희가 국제 정치 안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안보 이슈를 저희가 집중해서 볼 때는 전통적 안보의 개념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전통적 안보의 개념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정학적 시선에서 과거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나토가 들어가서 탈레반 하나 없애지 못하고 안정적인 민주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나온 그 공백 상태를 과연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그리고 중앙아시아 3개국에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연 이게 미국이 나갔기 때문에 주변 특히 미국과 지금 척을 지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좋아만 할 일인가. 그러니까 기회인가 아니면 위기인가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탈리반이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일지 자기들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을 저희가 운의할 때 더 중요한 안보 요소는 아무래도 비전통 안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테러 그리고 난민, 마약과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전 세계 아편 수출량의 약 92%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권으로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권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탈리반이 제대로 이 그립을 잡지 못하고 준 내전 상태로 들어갈 경우에는 힌두쿠시 산맥 북쪽에 있는 그 마약밭이 전 세계의 또 하나의 공급원으로 이제 막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전통 안보의 문제로 짚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그 현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자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난민이 됐을 때 특히 하자라가 시아파기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 이란으로 건너가면 이란은 자기들은 절대로 수용을 안 하고 터키로 저희 코리도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부에 지금 아프가니스탄발 난민 문제가 또 하나의 이렇게 뇌관처럼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난 8월 말에 카불 공항에서의 그 미군 수송기가 그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ISK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라고 하는 그 테러리스트들이 소위 테러를 통해 가지고 190명을 죽였고 거기에 지금 계속 빈발하는 군소의 테러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이 우리와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 그 오지 같은 느낌을 받고 그냥 국제면의 한 중요한 이슈 정도로만 느껴지지만 결국은 국제 정치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그런 테러 또 난민 이런 마약의 문제까지도 결국은 우리의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외교부와 또 우리 경제부처에서 주도해서 집행한 ODA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나라가 한 4번째 정도 됩니다. 그동안 1조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사업은 UNDP랑 같이 했던 아프가니스탄 카불 대학의 여성 교육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왔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가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그만큼 한국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여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한번 좀 리즘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세션은 정확히 저희가 예상했던 5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4시 5분에 다시 다음 2세션 경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 세션에서 저희가 국제 정치 그리고 안보 관련된 아프가니스탄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이 문제가 이 경제적인 함의는 어떻게 갖는가 하는 점을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 세션과 마찬가지로 네 분의 토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발표는 두 분이 맡아주실 텐데요. 먼저 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의 김정기 교수님, 김 교수님께서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가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이어서 바로 고려대학교의 윤성학 교수님께서 포스트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타피 가스관을 둘러싼 새로운 지정학 게임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협력 사례를 가지고 현 그 정치 경제의 지역 질서를 설명해 주실 계획입니다. 지정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법무법인 경연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시는 우리 김영옥 변호사님, 그리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의 김영진 교수님 두 분께서 앞에 두 분 발표를 이어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세션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우리 그 두 분 발표자께서는 빠르게 좀 이렇게 스킵해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최대 15분을 넘지 않도록 가능하면 뭐 한 10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 토론자께는 저희가 5분 정도의 지정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저희가 그동안 미진했던 토론 주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김정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가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간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은 그 중앙아시아로부터 이 안보 불안 이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는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할 정도로 그 안보 불안과 이 사회 불안, 정치 사회 불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사회 및 경제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모든 나라가 그런 그 정변이 있을 경우에는 정치 사회 부분이 혼란과 그 다음에 어떤 폭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경제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경제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결국은 국가 경제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제까지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지만 공적 개발 원조에 의존해 왔고 그 다음에 현재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에는 경제 정책과 어떤 비전이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탈레반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첫째는 2014년에 나토와 미군이 일부 철수를 결정했을 때 그 이후에 평균 9%대를 달리던 경제 성장률이 2016년부터 평균 2.8% 정도로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보면은 이 마이너스 상태로 이미 경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적으로도 보면은 주로 경제적 특징이 수입이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 특성을 가진 그런 수입 국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와의 이 경제 관계에 대해서 볼 때 아프가니스탄이 오히려 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탈레반 정권이 장악한 이후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자본 유출이 계속된다라든가, 그런데 가장 지금 탈레반 정권이 직면하고 있는 게 예산 적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유지할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사회의 그 지원이나 금융 동결이 이미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는 뭐 흔한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빈곤과 기아의 탈출, 그다음에 부패 확산 현상을 차단하는 것, 그다음에 인프라 재건, 특히 탈레반이 전쟁을 하면서 파괴했던 그 인프라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건 탈레반 정권의 정책 선택이, 그러니까 안보, 정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책의 부분에서 탈레반 정권이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가가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대내의 정책 방향 결정사항을 결정할 시 이런 부분들을 탈레반 정권이 고려하지 않을까, 과연 고려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화 국가들의 정치 경제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미 중앙화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안정적인 집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 체제를 구비를 했습니다. 경제도 회복 추세에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문제로 중앙아시아가 느끼는 것은 최대 고민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보 불안과 그다음에 이 정치 사회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간에서의 어떤 정정 불안이 중앙화 국가들이, 즉 권위주의 국가들이 겨우 정정을 안정시켜서 국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탈레반의 집권이 이 중앙화 내정에 어떤 그 내정 불안으로 이어지는 어떤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중앙화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경제 정책과 이 안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1세션에서 아프간 사태 대응 방과 관련해서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 중앙화 정상들이 합심을 해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은 아프간 사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간 대외무역에서 대외무역에서 아프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앙화와의 대외무역이 굉장히 의미를 가집니다. 약 20%대의 그 점유를 하게 되죠. 아프간 전체 수출에서. 그렇지만 중앙아시아의 대외무역에서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은 0.09 정도의 비중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은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대외무역 관계가 굉장히 그 타격이 되지만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별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협력 부분에서 보면은 그 1세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지만 도로, 철도, 다리 연결 등과 같은 인프라 복구, 그 다음에 재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력 공급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화 국가들이 아프간과 경제 협력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이 그 국가별 경제 협력 실태를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은 수송과 전력에 중점을 두어왔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력 수출, 그 다음에 수송망 연결에 이 관심을 두어왔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전력 공급을 중시했고, 즉 키르기스탄과 함께 이 아프가니스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경제 협력을 추구를 하는데 도로 건설 등에 이렇게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경제 협력에 있어서 이 중앙화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도로, 즉 인프라 복구와 그 다음에 이 그 국경을 활짝 열어서 함께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화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발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아프가니스탄과 무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아시아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뭘까? 경제 관계와 함께 정치 사회 및 안보 관점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치 안보적으로 탈레반 노선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조기 안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조기에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된다면은 아프가니스탄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거고 중앙화 국가들은 이 만약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영향이 없다면은 아마 아프간과 경제 관계를 확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저는 무역 관계에서 말씀드리지만 아프간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중앙아시아 입장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의 교육 교면은 그 의미가 매우 미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간 사태는 정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정불안 안보 위협 상황 감안 시 위기의식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무역 및 경제 관계만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는 중앙화 국가들도 경제적 손실이 점증하지 않을까. 이런 인프라나 그런 프로젝트 사업들이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될수록 중앙화 국가들이 받는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프간에서 탈레반 정권의 폭정이 예를 들어서 계속된다면 오히려 중앙화 국가들이 국경을 더 통제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앙화 국가들도 자기 내정 통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추측을 해봅니다. 탈레반 정권의 조기 안정 여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기 안정 여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 정책 노선을 명확화하거나 중앙화 아프간 관계를 제대로 설정할 때까지는 양자무역 또는 경협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앙화 국가들은 그 이전까지 국경 통제 강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다음에 탈레반 집권이 중앙화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정부적 분위기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정정불안을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중앙화 국가들은 다시금 자기 내국인 자기 내정 통제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간과 접경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상황 악화 시 대테러 명목으로 공공의 자유 제한과 그다음에 어떤 법적 규제 강화 같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폭넓게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또 그 경제 협력에 관련된 고민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접경하고 있는 국가가 정치 불안에 휩싸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간 좀 위기 경보가 발동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상식은 위기가 곧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볼 때 또 새로운 그런 어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이 이야기는 이때 토론자분들 말씀까지 같이 들으면서 깊이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윤성학 교수님께서 타피스 가스관의 신지정학,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디아를 잇는 어쩌면 이 지역을 포괄하는 파이프라인 폴리틱스의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하나의 그 협력 얘기 또는 갈등의 얘기, 경쟁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윤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성학입니다. 저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운명 그리고 미래는 그 타피 가스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타피 가스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사실 이 타피 가스관은 이미 추진된 지가 한 20년이 이상 된 그런 어떤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 갈카누시 가스전에서 인도까지 인도의 펀자브 지방까지 보내는 이런 어떤 가스관인데, 그 중간에 이제 아프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가장 이 난공사 구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그런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타피 가스관은 이전에 미국이 이 가스관의 운영과 안전을 이렇게 보장했을 때 인도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ADB 뱅크도 이렇게 여기다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19 작년부터 이제 탈레반이 아프간의 새로운 어떤 정부가 됨으로써 이 가스관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방향 설정, 그리고 어떤 약간 이렇게 지정학적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올해부터 이제 이 가스 대란이 발생해 가지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2~3배 정도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팟 물량으로 불리는 LNG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배 정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가 이 가스를 둘러싼 이 경쟁, 게임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피 가스관에서 보내는 가스 물량이 거의 330억 입방미터거든요. 엄청난 물량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반 정도 되는 물량인데, 이 물량을 둘러싸고 지금 다른 또 유럽 국가들, 심지어 이 자원의 약탈자라고 말하는 중국까지 이제 개입해가지고 이 가스관을 자기 나라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프간에서 이 가스관을 제대로 이렇게 건설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지만 실제 이 ISK라든지 이 반탈레반 이런 어떤 세력들의 테러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또 탈레반이 또 여러 가지 국가 재정도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가스관을 건설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우려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국제사회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스관을 탈레반이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면 지금 유럽도 상당히 이 가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유럽, 그 다음에 인도라든지 또 심지어 중국까지 이 가스를 가져오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 이 가스관이 이 아프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사실 아프간은 이 가스관을 중간에 통과 국가로 내어줌으로써 연간 70억 입방미터의 어떤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아프간의 전기 사정이 굉장히 좋거든요. 총 발전 용량이 600메가와트밖에 되지 않고, 수도 카불에서도 제대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데 이 가스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자기 어떤 자국의 전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아프간의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억 달러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프간 경제에 얼마나 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스관이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면은 연간 일자리가 한 2,000개 정도 일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아프간의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이 가스관이 제대로 완공이 되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가스관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 국제사회가 아프간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뭐 원조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아프간에 대한 다른 어떤 그쪽에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자원 투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이 가스관을 어떻게 잘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11월 1일 날 투르크메니스탄 예무부 장관하고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 사절단이 카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정말 이 가스관이 잘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사절단을 이렇게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 아프간 창설자 오마르의 아들 무하메드 야곱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한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믿고 같이 하자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프간이 이 가스관에 진짜 큰 어떤 관심과 이 자기 국가 운명을 걸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가스를 노리는 나라가 아프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력한 나라가 지금 바로 유럽입니다. 지금 다시 이 벨라루스 사태를 통해서 유럽이 또 러시아 가스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또 러시아가 또 언제 가스를 끊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 가스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러시아의 어떤 지금 유럽의 전략이 지금 이 아프간을 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과거에 TCP 라인이라 가지고 트랜스카스피안 파이프 라인이 지금 해적 가스관인데 이것만 건설하면은 이미 저게 터키 구간은 다른 어떤 가스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5km 해적가스관인데 요즘 또 해적가스관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이 가스관을 완공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EU 같은 경우는 이 터키와 협력을 통해서 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가져오겠다 이런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또 이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사실 터키는 지금 러시아의 어떤 블루스트림이라든지 이 많은 어떤 가스를 이렇게 해적 가스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가스 허브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유럽으로 재판매하겠다 그런 어떤 전략이 있기 때문에 터키는 상당히 이 투르크메니스탄 이 가스에 관심이 많고 만약에 타피 가스관이 잘 안 되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어떤 제안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가 이제 인도가 있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타피 가스관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좀 어정중한 내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탈레반 집권 이전에 인도는 이 타피 가스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상당히 아프간에 대한 어떤 ODA 원조도 많이 하고 아프간과 경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구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 타피 가스관을 과거에 보장해 주었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도 보면은 타피 가스관이 과거에 유노칼이라는 미국의 에너지 회사가 지분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 타피 가스관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 준다 그러면은 인도도 참여하겠다 그런 어떤 전략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사라지고 또 인도의 또 숙적이 파키스탄인데 이 타피 가스관이 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그러면 인도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무기를 얻은 그런 어떤 셈이기 때문에 인도는 이 타피 가스관을 할까 말까라는 어떤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인도도 이렇게 사인을 했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뭐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인도는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인도도 지금 천연가스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도도 이 에너지 이 공급의 다양성을 위해서 탑비 간의 가스 간의 참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또 아프간의 내정이 불안해져 가지고 탑비 가스 간이 제대로 이 공급이 안 되면은 인도는 그 대안으로서 이란을 생각해요. 이란이 또 보면은 이 탑비 가스관이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IPI라 그래가지고 그 이란, 파키스탄, 인도로 연결하는 그런 어떤 가스관을 이미 인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의 그 제재를 핵 문제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잖아요, 그죠? 게다가 또 그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미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렇게 또 좀 그 관계를 좀 이 갈등을 감수하고 이 IPI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도는 항상 이 파키스탄과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파키스탄을 이 가스관을 중간에 또 그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또 제시하는 게 그러면은 그 이 파키스탄이 아니라 그 방글라데시를 통해서 그 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가스관을 그 제안을 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방글라데시도 최근에 또 섬유 산업이 굉장히 더 발전하면서 이 전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가스관에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국제 에너지 전쟁에 빠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죠, 그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도 보면은 지금 이 천연가스가 굉장히 더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탑비 가스관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국은 어떻게 노리느냐 그러면은 이 중국과 인도와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국은 이 탑비 가스관을 아프간과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이 가스관을 이 카라코람 산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중국 진장 유구로로 연결하겠다. 그런 어떤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중국은 연간 한 550 입방미터의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렇게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센트럴 아시아 차이나 가스 파이프 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이 가스가 550 입방미터다 보니까 파이프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족하다. 우리는 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전략하에서 이 파키스탄을 거쳐가지고 그 카라코람 산맥을 통해서 뭐 중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런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나라가 투르크메니스탄이거든요.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탑비 가스관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 가스 어떤 판매, 가스 어떤 공급의 다양성을 추진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에 완전히 목매달고 중국의 전량으로 이렇게 자기 가스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 탑비마저도 중국에 넘겨주게 되면은 이 상당히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전략과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지금 아프간 정부, 탈레반 정부가 이 탑비 가스관에 정말 국가적 맹운을 걸고 열심히 제안도 하고 뭐 공급 안정성이라든지 건설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안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프간의 내정이 복잡해지고 테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 탑비 가스관의 가스가 어디로 갈지는 잘 예측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크로스보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 테이킹을 어떤 나라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나라가 뭐 이 가스관을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중국이나 그다음에 이 EU 유럽 같은 경우가 이 탑비 가스관의 새로운 어떤 주인, 탑비 가스라인보다는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새로운 어떤 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간의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이 정말 아프간의 최대했던 이 프로젝트인, 건설 프로젝트인 이 탑비 가스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아프간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탑비 가스관을 둘러싼 이 신지정학적 게임이 굉장히 어떤 흥미진진하고 죄송합니다 아프간 국민들한테 근데 바라보는 입장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주제가 아닌가. 이게 또 미국도 들어가 있고 중국도 들어가 있고 또 유럽도 들어가 있고 그런 어떤 그 거대 게임이 지금 이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 교수님. 사실은 우리가 경제 협력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자칫 좀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타피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시고 또 그 의미를 좀 살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실패 국가로 전락할지 모르는 아프가니스탄이고 국제사회에 고립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에너지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어쩌면 국제사회가 공동의 프로젝트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탈레반의 일종의 온건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팔을 걷어붙이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체적인 질문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것은 토론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정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김영옥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옥입니다. 두 분 그 발제자분들이 그 발제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프가니스탄 정세 변화가 중앙아시아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저도 뭐 김정기 박사님과 동일하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그거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성학 박사님께서 타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 지역에서 이게 연결이 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이제 사실 이 중앙아 문제나 특히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룰 때 유감스럽게도 그러니까 이제 국제 정세나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국제 통상이나 경제 특히 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제적 중요성을 가지는 그 비중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적 중요성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거의 부각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 경제는 사실 국제 정세나 안보에 종속적인 요소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중앙아 5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실 이제 정세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안보나 정세에 따라서 또 거기에 이제 종속 변수로서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럼 과연 이 중앙아에서 이런 안보나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앙아 경제 또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가 그러면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아프간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이제 종합적인 측면의 경제 통상까지 이제 고려해서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관심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그렇다는 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경제나 안보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사실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이제 그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 통상 또는 원조 이런 정책들은 분리해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미국 주도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원조가 거의 이제 경제를 이끄는 주된 축이었고 뭐 역시 지금도 뭐 경제 주로 어떤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작고 그다음에 안보까지 불안한 이제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경제가 사실 굉장히
이제 안정화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으로 가져간다면 사실 뭐 통상이나 국제 무역적으로는 장기간 답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안보적인 측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경제적으로 더 혼란해지고 안보적으로 혼란해지면 이게 중앙아 국가들한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러시아하고 이제 안보 공조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측면의 결속이 더 강화되고 있고, 또 다른 말씀하신 뭐 타피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 지역에 지정학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보적인 차원에서 풀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풀기만 한다면 과연 이 이제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원조를 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이제 원조를 끊는 것은 사실은 그 경제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안보적인 측면과 국제 정세적인 측면과 분리해서 원조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 특히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에 이제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을 때 이런 중앙아 국가들이 정세 안보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나 특히 뭐 우즈벡에 진출했을 때 이 진출한 국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다든지 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탈레반 정권이 들어섰기는 했지만 탈레반 정권에서도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고 어떤 경제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탈레반도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이제 정치적인 고려 또 경제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간접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같이 동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두 분 발제자 분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전반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두 분과 이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타피 같은 경우는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것들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거기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나 중앙아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한 이 경제하고 분리하는 정책과 관련해서 중앙아 5개국과 아프가니스탄이 안보와는 별도로 어떤 경제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아프가니스탄 경제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그 경제 세션이지만 안보와 경제 넥서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잘 짚어주셨고요.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어차피 아까 윤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타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20여 년 전에 부시 행정부 때도 이거를 계속 고민을 했던, 구상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결국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반정부 세력의 준동 때문에 아프간 정세 불안 요인이 아마 제동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탈레반이 자기들이 국가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어쩌면 그 신락 같은 하나의 그 시그너처 프로젝트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의 코멘트와 맥락을 연결시켜 보면, 그러면서 점점 안정화를 찾아 나가는 선후가 어떻게 되었든,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도 한번 그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진 교수님께서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그 두 분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뭐 차례대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 그 아프간 정세가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 경제 협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상황과 중앙아시아의 경제 상황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그 경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잘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위치 이 부분에 뭐 상식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앙아시아는 모두 내륙 국가이고 또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특히나 이제 두 국가를 거쳐서 바다로 갈 수 있는 이중 내륙 국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정치적 안정이나 혹은 이제 경제 발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한 경제 협력 방향은 북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과 이제 경제 협력을 중심을 가져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남쪽으로 경제 협력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방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위치는 중앙아시아가 남쪽으로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간에 다리의 위치 혹은 가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경제 협력이나 혹은 중앙아시아의 나름대로 수출 다변화라든지 아니면 경제 협력 관계의 다변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자체는 중앙아시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그 경제 의존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경감시키기 위해서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과도한 의존을 이렇게 좀 축소시키려고 하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남아시아와의 그런 경제 관계를 확대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그 남아시아에 위치한 몇 개 국가들과의 중앙아시아 경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반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중앙아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한 질문도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중아시아 국가들은 남아시아라고 하면 대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남아시아 국가들이고 여기에 이제 그 길로 가는 이제 경로에 있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다 아시겠지만 중아시아가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투르크메니스탄하고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인데 실제로 이렇게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 경제 관계를 보더라도 가장 밀접한 아프가니스탄과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들 세 개 국가고, 그리고 이제 무역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대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무역 규모에 있어 가지고도 다른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전체 무역 그 비중 대비 상당히 큰 규모를 상대적으로 차지합니다. 물론 카자흐스탄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규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개 국가는 어쨌든 이제 해양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이제 경제 관계를 다변화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의 경제 관계나 혹은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경제 협력 관계의 구축 자체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나 혹은 이제 크게는 어쨌든 이제 국제 관계나 혹은 안보적인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되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안정돼서 경제 발전의 그런 경로에 들어서느냐라는 것 자체가 중앙아시아의 경제 협력이나 경제 관계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제 중앙아시아 영내 협력 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표하신 그 김정기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앙아시아가 남아시아 혹은 이제 남쪽으로의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의 정세 변화가 나름대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요인 혹은 이제 부정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가정을 하셔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피 가스관을 둘러싼 지정학 게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그 각 국가의 주변 국가의 여러 이제 그 관점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과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타피 가스관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한 거는 이제 틀림이 없지만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까지 협력을 해왔던 여러 이제 도로와 철도와 전력 사업과 다른 여러 이제 무역에서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볼 때 타피 가스관이 대단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남북러 가스관을 이렇게 예를 들면 분명히 이제 북한도 통가 수수료 수입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가스 일부를 이제 북한이 소비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유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나름대로 요소가 되는데 과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지가 오히려 투르크메니스탄에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이미 자세히 잘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 그 좀 부연해서 각국의 입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더 토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대부분의 가스를 역시 이제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에 있어서 중국은 이 최대의 이제 가스 부분에 대한 고객이지만 중국 측이 가스 공급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 중 일부는 갈키니시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 은행에서 차입한 채무를 차용하는데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중국에 대해서 가스를 이렇게 많이 수출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상황이 되게 대단히 악화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가스 의존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주요한 이렇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제 중국에 대한 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가스 수출선을 다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투르크메니스탄의 그 경제 발전이나 혹은 경제 보존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타피 가스관도 있고 트랜스카스피 가스관도 있고 유럽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노선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키스탄, 인도 쪽으로 이렇게 가스관을 건설을 하거나 하는 것 자체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점이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뭐 말씀 잘 하셨듯이 이 타피 가스관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대단히 이렇게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투르크메니스탄, 제가 잠깐 국가가 헷갈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노선을 건설하는데 이제 그 자금을 지원할 국제금융기관이 과연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뭐 주변 다른 국가는 제외하고 파키스탄의 관점 혹은 인도의 관점을 보면 파키스탄, 인도도 역시 뭐 타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지지를 계속 한편으로 표명을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유보적인 혹은 이제 관망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의문. 두 번째는 이 가스관을 통해서 조달되는 가스 가격이 두 국가가 수용 가능할 정도로 저렴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LNG를 주로 수입해 왔는데 LNG가 아닌 이제 PNG 방식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그 가스 가격 자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오히려 주변 국가로 LNG를 도입하는 가스 가격보다 더 높게 이제 설정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가스 가격 협상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뭐 인도 관점에서도 역시 이제 가스 가격과 가스 공급 자체가 공급 안정 자체가 중요한 문제고 특히 이제 인도는 파키스탄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가스를 차단했듯이 파키스탄에서 그 가스 공급을 차단을 해서 인도로 이거 공급 안정성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또 한편 이렇게 인도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이제 타피 가스관이 사실은 주변 국가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적극 이제 지원하고 지지를 표명했지만 1990년대 실패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애초에 계획에 의하면 이미 2017년, 18년에 이제 이 세계 각 국가의 노선이 다 완성되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굳이 투르크메니스탄 노선이 투르크메니스탄 갈키니시에서 이제 그 뭡니까 탈레반 정부가 이제 하는 아프가니스탄 그 국경까지 이렇게 건설되었다 그러고 올해 아프가니스탄 노선이 착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착공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타피 가스관이 건설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서 타피 가스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지만 이게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 타피 가스관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조목조목 그 이슈들을 잘 짚어주셨고요. 또 우리 김영진 교수님의 그 토론에서 아까 우리 김정기 교수님 발표한 주제 중에 중앙아시아에게 이 사태를 기회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게 위기냐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답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간단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 교수님도 지금 이 타피에 관해서 지금 우리 토론자께서 주신 약간 조금 비관적인 또는 여러 가지 그 도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1분 이내로 각각 좀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적 제약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김정기 교수님부터 답을 해주시죠. 예. 그 토론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용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제와 정치의 분리 이를 통한 또 이를 위해서는 경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원칙에는 동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중앙화 국가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프간으로부터의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프간과의 무역 관계,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그다음에 아프간을 중앙아시아의 일원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논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김용욱 박사님이 경제협의체 구성 그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탈레반이 과연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 것인가 그게 좌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이런 문제인데요. 뭐 우리 다 알지만 이웃과 원수지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상황은 헤쳐나가기 어렵잖아요. 얼굴 보기도 힘들고 싸워야 되고 그런데 관계가 좋아지면은 모든 것이 다 잘 풀립니다. 이제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그 우선 탈레반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나 그러니까 국제 수준이 요구하는 그 정도 어느 수준까지는 탈레반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2010년대 초반에 유럽에서 그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국경을 통해서 도로와 철도가 좀 더 많아지고 이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경우 무역 관계, 경제 협력 관계 증진이 15 내지 20%가 확대된다는 그런 이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탈레반이 약간만 그 노선을 수정한다면은 중앙아에게는 상당히 중앙아 경제뿐만 아니라 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영내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그 발전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는 탈레반이 20년 전에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그 실수를 했던 거 이것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조금 온건한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예, 김영진 교수님 그 지적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가스관을 그냥 가스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스관을 1,800km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가스의 압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압력을 유지한다는 말은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 압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결국 가스관은 결국 어떤 전력선과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전기가 부족한 그 아프간에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이 가스관과 동시에 이 전력선을 건설하자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지금 ADB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가스관과 동시에 그 철도도 이렇게 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타피 가스관이야말로 아프간 제군의 그 신호탄이고 그 가장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투르크메니스탄인데, 사실 지금 국제 가스의 LNG 가격은 4배 올랐고 PNG도 한 2배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과 했던 가스 계약은 그 30년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스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 가격은 뭐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갈카르시에 보면 이제 이 가스 플랜트에 중국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투자를 계속 그 뭐 좀 이자를 갚고 대출로 갚아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투르크메니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가스 가격은 올랐지만 자기들은 거의 한 10년 전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EU가 야 그러면은 저 아프간 저거 안 되니까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은 아마 저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11월 1일 날 투르크메니스탄 예무부 장관이 탈레반을 이렇게 방문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EU가 아프간의 가스를 가져오게 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그죠? 안 그래도 저 가난한 나라의 유일한 프로젝트를 잘 사는 나라가 뺏어간다. 이런 어떤 도덕적 비난 때문에 EU가 좀 망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가스관 건설이 불안정한 아프간의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EU가 뭐 가져오는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가스관의 운명을 쥐고 있는 척은 탈레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레반이 정말 정치를 잘하고 내정을 안정시키고 예정대로 가스관을 잘 깔아 나간다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정치가 안 돼가지고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뭐 공사가 못하면은 이 가스는 아마 EU가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인데요. 2시간 동안 그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저희가 국제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타피 프로젝트 하나만 놓고도 2시간 세션이 모자랄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오늘 저희 회의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뉴스에는 나오지만 이것이 미중 전략 경쟁이나 뭐 러시아의 프레젠스나 이런 걸 가지고 읽는 거는 조금 있었지만,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쭉 한번 중앙아시아의 시각으로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를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원래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름이 자기들끼리 부르는 그 별칭이 있습니다. 주로 아마 파슈툰족들이 많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인데 파슈툰 땅을 부르는 그 별칭이 야기스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야기스탄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 Land of Rebels, 그러니까 저항의 땅, 누구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라고 하는 일종의 자존심이 담겨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독특한 궤적을 보였습니다. 1979년부터 89년까지 소련의 붉은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무자히딘이 조성이 돼서 10년 동안 막시스트와 싸워서 세계를 반분했던 소비에트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200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세계를 거의 쥐락펴락했던 미국과 나토군, 다시 말해서 주데오 크리스찬들, 유대 기독교 문명을 대표하는 군대를 이 자기들이 이슬람 전사들이
20년 동안 쫓아냈다고 하는 일종의 승리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 지점이죠.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전 세계의 이 극단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소위 외로운 늑대들 같은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일종의 성지처럼 여기고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얘기를 잠깐 정리하면서 돌리면 2008년에 지금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다시 말해서 그해 부통령으로 출마하기 전 연초에 존 캐리 상원의원과 척 헤이글하고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당시 상원의원이 발견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무력으로 뭘 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평정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는 오직 development, 개발을 통해서 환골탈태를 시키고 그 디벨롭먼트의 책임과 권한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뭔가 변화가 도래한다 라고 하면서 그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그 해에 브루킹스 연구소에 와서 연설문을 내놓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참 명문이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극단주의자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국어인 다리어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니까 아스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다리어로는 희망이란 뜻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가가지고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막 우리가 무력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국제 정치의 세 가지 툴, 우리 보통 3Ds라고 하는데 Defense Force, Development, Diplomacy, 그러니까 무력이냐 개발이냐 아니면 외교냐에서 개발과 외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2008년에 던졌던 적이 있고, 지금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그걸 시작을 했던 거죠. 철군을 하면서. 이게 지금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보 위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테러의 거점, 난민의 분출지 또는 마약의 집산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굉장히 지옥도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경제발전에 씨앗을 뿌려서 환골탈태시키는 그 메시지들을 국제사회가 결집시키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첫 세션의 국제관계 또는 안보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두 번째 세션에서 나눴던 경제협력 또는 경제 이슈를 가지고 고민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모쪼록 바라기는, 여기 우리 저 유라시아 연구원장도 와 계시고 또 이쪽 중앙아시아를 연구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계신데, 또 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주제들을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화두로 이 학계에서 또는 다른 띵크탱크 연구기관에서 좀 더 발전시키면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주목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소하지 않은 이슈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두 분 발표자 그리고 두 분 토론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7회 한국중앙아시아 정책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